쪽이냐면 80쪽. 80쪽. 혼합물에 분리 들어가자. 너희들 전 시간에 우리가 순물질하고 혼합물하고 배웠던 거 기억나요? 네. 혼합물이 뭐더라? 두 가지. 두 가지 물질이 섞여져 있는 게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거를 분리할 겁니다. 자, 분리하세요. 자, 혼합물에 분리. 혼합물 분리. 자, 근데 혼합물을 갖다가 분리하는 방법이 먼저 우리가 줄 좀 치고 갑시다. 책에. 자, 80쪽에 A 줄처럼 끓는 점차 이용 줄세. 끓는 점차 이용 A. 그래서 우리가 혼합물을 분리할 건데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거고 A 제일 위에 있잖아. A. 끓는 점차 이용을 분리할 거고 다음 페이지 넘겨봐. B 그래서 무슨 차 이용? 줄쳐라. 밀도차 이용 줄치고 저 뒤로 계속 넘기세요. 90쪽. 90쪽에 A 뭐라고 돼 있노? 그렇지. 줄쳐라. 용해도차 이용. 그 다음 B 뭐라고 돼 있노?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 줄쳐라. 그래서 우리가 총 4가지를 배울 겁니다. 알겠죠? 4가지. 혼합물을 분리할 건데 자 봐. 여기에 A라는 놈하고 B라는 놈하고 섞여져 있는데 첫 번째로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겁니다. 너희들 첫째 선생님 끓는 점 얘기할 때 물이 끓는 점 몇 도? 100도. 에탄올 끓는 점 몇 도? 78도. 그거 외우라 그랬지 맞지? 너희들 물하고 에탄올 섞이나 안 섞이나? 물하고 에탄올? 섞이지. 소주로 그랬지 맞지? 합치면. 그럼 섞이니까 서로 섞이면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우리는 분리해야 돼요.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개가 섞여버려요. 그러면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데 끓는 점이 높은 것부터 나오겠어요? 낮은 것부터 나오겠어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A, B가 만약에 가열해. 아까 물하고 에탄올하고 있으면 두 개가 섞인 건 가열해. 가열하다 보면 78도가 됐다. 누가 나옵니까? 에탄올. 그리고 더 온도가 올려서 100도 돼야 물 나오지 맞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물하고 기름 한번 보자. 물하고 기름 섞이나 안 섞이나? 안 섞이지. 그럼 그 두 개가 안 섞이게끔 있으면 혼합되어 있으면 그때는 뭘로 구분하냐면 밀도차로 구분합니다. 너희들 물하고 기름하고 두 개를 섞으면 밑에 누구 있노? 밑에 물 위에 기름 뜨지 않나? 그래서 밑에 물 위에 기름 이렇게 있으면 두 개를 분리를 할 때 밀도차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혼합물의 분리 그래서 1번 이래가지고 끓는 점 차이 이용. 자, 끓는 점 차이 이용을 할 건데 먼저 얘들은요 특징이 뭐 해야 되냐면 서로 섞여야 되나 안 섞여야 되나? 섞여야 되나? 그렇지. 서로 섞이는 두 액체 이거를 갖다가 분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되고 아까 어떤 놈부터 먼저 분리된다 그랬지? 그렇지. 끓는 점이 낮은 놈부터 먼저 분리된다. 끓는 점이 낮은 놈부터 먼저 분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요 끓는 점차를 이용한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정육하는 정육법. 자, 정육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자, 요래 가지고 자기들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지? 뭔 날이가? 우리 학원에서 너가 됐지?
꽤 빼야 되겠네. 네. 빼야 되겠어. 네, 뺄게요. 좀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이게 내가 원하는 분위기 이게. 얘만 맞네. 이게 지금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알았어요. 자 그러면 하지 말고 그대로 넣어요. 자 여기 정리법이 이겁니다. 다음 주에 민지 욕하는 아이가. 자 여기 보면 자 봐라 이 둘 중에서 끓는 점이 낮은 놈부터 먼저 끓어 나온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끓어 나올 때는 무슨 상태로 끓어 나오겠니? 기체 상태로 끓어 나오겠지 맞지? 그러면 액체가 기체되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액체가 기체되는 걸 이화. 자 그래서 기체가 이제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가는데 여기로 가다 보니까 여기 찬물 돼 있지 맞지? 그럼 찬물 여기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액화 일어나겠지 맞지? 그래서 액화가 일어나서 여기 이렇게 액체 물질이 모아질 겁니다. 끓는 점이 제일 낮은 것부터 이렇게 모아질 거야.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갖다가 우리는 정류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 그랬지? 자 그래서 정류에 해당하는 얘들 외워야 될 게 있다. 선생님이 나중에 이 파트를 전부 다 공부 너희들 다 하고 나면 나중에 만약에 물과 에탄올 이렇게 나오면 너희들 무슨 법? 정류법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얘가 뭐냐면 물과 에탄올 요래 나오면 우리가 끓는 점 차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외워보시면 되고 너희들 탁주 아나? 탁주 막걸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막걸리에서 소주 얻기 탁주에서 소주를 얻을 때도 우리는 끓는 점 차를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바닷물 바로 먹을 수 있나? 먹을 수는 바닷물 먹으면 안 됩니다. 바닷물이 나중에 우리가 식수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바닷물에서 식수 얻는 것도 정류법이다. 그러면 되고 원유의 분리 너희들 원유가 뭐야? 그 약간 기름 덩어리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저기 사우디나 이런 데서 기름을 갖다 우리나라로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원유를 분리합니다. 어디서 분리하니? 울산 여기 석유화학단지 있잖아 맞지? 이 석유화학단지에서 원유에서 기름 잘 분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원유 분리하는 방법이 다른 나라보다 좀 특이하게 좋아가지고 우리나라의 기름은 좀 좋은 기름입니다. 질 좋은 기름.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 여튼 물과 에탄올 분리하고 탁주에서 소주 얻는 거든 바닷물에서 식수 얻는 거든 원유 분리하는 게 끓는 전차를 이용해서 분리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택정법이다. 이 내용 다 했고. 자 그러면 1번에 정류 동그라미 쳐봐라. 우리 책에 정류 동그라미 쳐서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읽어볼게요.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를 냉각해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이다. 아까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 액체 상태의 혼합물이 이걸 가열하면 끓어서 기체되는 놈이 있어. 이 기체되는 놈을 냉각시켜가지고 그래서 순수한 물질을 얻어내는 방법을 정리를 합니다. 일단 화살표에 보면 줄쳐라 뒤쪽에 서로 잘 섞이는 액체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서로 잘 섞이는. 대표적으로 우리 누구를 외우고 있으면 돼요? 물하고 에탄올. 그 다음 그 밑에 쌤 이런 데 줄쳐라.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온다. 줄쳐라.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먼저 끓어 나온다. 됐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2번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 얘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1번 줄쳐라.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분리 줄쳐라. 자 그래서 그 밑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래프 필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요렇게 요렇다. 여러분 보시면 제일 처음 여기는 물도 있고 에탄올도 있었어요. 알겠지? 그래서 온도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가 딱 보니까 78도야. 이 78도 되면 누가 끓어 나오지? 에탄올이 여기서 끓어 나옵니다. 근데 이 에탄올 모든 에탄올을 다 끓어 나오지는 못하고 여기 지금 올라갈 때는 물이 온도가 올라갈 거거든. 근데 여기서 미처 못 끓었던 에탄올도 여기서 끓어 나와요. 알겠지? 꼭 이런 등신 같은 놈이 있습니다.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나가지도 않고 가만히 버티고 있다가 애를 다 나가면 뒤늦게 이제 슬렁슬렁 나가는 거 있습니다. 인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인간도 보면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 안 하고 있다. 나중에 될 대로 되겠지. 그러면 안 된다. 열심히 하세요. 되게 열심히 해서 너희들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세요. 좋은 대학 가면 대학 감과 동시에 직업이 정해지는 그런 대학을 가는 게 너희들한테는 좋다 알겠지? 너희들 나중에 30살 돼가지고 엄마 호빵 하나만 사먹게 1,000원만 줘. 너 그렇게 할래? 하면 안 된대.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서 물하고 미처 끓지 못해서 에탄올 끓어 나오고 그 다음 여기 100도입니다. 100도가 되면 여기서 물이 끓어 나오는데 아까 우리 끓는 점이 어떤 물질부터 끓어 나온다고? 낮은 물질부터 끓어 나온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선생님 잠깐 읽어볼게요. 기억봐라. 혼합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야. 그 다음 미연에 주로 에탄올이 미연에서 끓어 나와요. 그 다음 디귿에 물의 온도가 높아지는데 화살표 뒤에서 잠깐만 읽어보면 미처 끓어 나오지 못한 소량의 에탄올도 물하고 같이 나온다. 그 다음에 미연, 물이 끓어 나온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 2번 줄처럼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 없기 줄처럼 이것도 보면 끓는 점차를 이용한 예입니다. 알겠지? 자, 그 밑에 그림 두 개 중에 왼쪽 그림 잠깐만 볼래요? 왼쪽 그림에 보면 밑에 탁한 술이 있습니다.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탁한 술, 이걸 우리는 막걸리라 해도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면 그게 뭐 보니까 흰 것만 위로 올라가는 게 있지만 그게 기화예요. 그게 다 기화라고 좀 적어요. 기화. 기화돼서 지금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면 그 위에 보니까 찬물이 있지. 그 찬물에서 뭐 되겠니? 찬물 밑에서 액화라고 적어라. 액화됩니다. 그래서 액화되면 액체 상태가 돼서 밑으로 빠져나오는데 그게 소주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탁주에서 소주 얻는 것도 정육법. 그 그림 바로 위에서 3번 줄처럼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줄치세요.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줄 쳤으면 밑에 있는 그림 봐라.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자, 우리가 바닷물은 바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햇빛에 의해서 소금이 증발합니까? 안 하지. 물만 증발합니다. 알겠지? 그럼 물이 수증기가 돼서 증발이 딱 돼서 거기에 비닐에 붙으면 액화돼서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원유의 분리 줄처럼 원유의 분리 줄 쳤으면 오른쪽에 있는 글자 셈이 잠깐만 읽어볼게. 원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정유탑으로 보내면 끓는 점이 비싼 물질끼리 분리가 된다. 그래서 화살표 뒤에 줄 한 박자 한번 쳐보자.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위쪽에서 분리가 된다.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위쪽에서 분리가 된다. 이렇게 됐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봐봐. 요것도 필기할 필요 없는데, 자, 여기 지금 정유탑인데 이 밑에 뭐를 갖다가 집어넣냐면 원유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을 거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열합니다. 가열하면 너희들 원유는 고체겠니 액체겠니 기체겠니? 액체다. 얘 액체 영어로 뭐라 그래? 그래서 가열하면 여기다가 기체 상태가 되겠지, 맞지? 그럼 기체 상태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중간에 그림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그럼 기체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만약에 액체 상태로 바뀐 놈은 여기가 액체가 돼버릴 거고, 그래도 기체 상태로 계속 하는 놈은 제일 위쪽 가서 기체 상태로 분리됩니다. 알겠지? 그게 지금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석유가스 베이스 맞지? 석유가스 그게 기체 상태로 제일 먼저 분리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줄 쳤던 게 끓는 점이 낮은 놈이 위쪽에서 나온다 그랬지, 맞지? 그럼 제일 끓는 점이 낮은 놈이 누구? 이빠? 휘발유 이런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오른쪽에 81쪽에 네모 넣기만 지금 풀어볼게요.
1학년이지. 이거 봐봐라. 자기가 한 장만 딱 넘기면 여기만 뭐 그지? 모르겠니? 시험 나온다. 시험 안 나온 거 같아. 그래서 너도 2학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너는 한순이야. 세상에서 시험이 제일 좋은 거지. 네? 예? 시험이 제일 좋은 거야. 시험을 안 치잖아.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해. 여기는 중간고사 있다가 되게 아니면 대비해야 돼. 자, 쌤 답 불러줄게. 자, 끓는 점, 정류, 낮, 높, 낮, 위. 됐지요? 오른쪽 숙제돼. 넘어갑니다. 자, 82쪽에 넘어가고 84쪽부터 먼저 볼게. 자, 참고 A. 자, 참고 A의 제목이 보니까 뭐라고 돼 있노? 물과 에탄올 동그라미 쳐봐. 너희들 물과 에탄올 나오면 무슨 차이? 진유. 그렇지. 저거를 끓는 점 차. 끓는 점 차. 자,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에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하면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측정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2번. 혼합물을 가열할 때 가지 부근에서 나오는 물질을 온도 변화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시험관에 차례로 모을 건데 그 밑에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알아놓자. 그림 쪽을 넣는 까닭을 펼쳐봅니다. 너희들 지금 이 삼각 플라스크 안에 누구하고 있노? 물하고 에탄올하고 있지, 맞지?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 돌멩이를 집어넣어요. 이 돌멩이 이름이 뭐냐면 끓임 쪽이에요. 근데 끓임 쪽이 여기 구멍이 뻥뻥뻥 이렇게 둘째져 있는 돌멩이다, 알겠지? 그러면 끓임 쪽을 왜 넣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줄쳐라. 액체가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어요. 액체가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방지한다. 너희들 에탄올 이런 거를 거기다 뭐라고 적냐면 에탄올 이거 인화성 물질이라고 적어요. 인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이 뭐냐면 불에 되게 잘 타는 물질이다. 근데 만약에 끓어서 나와버리면 너희들 불 다 나버리겠지, 맞지? 그래서 끓어서 넘치지 말라고 우리가 끓임 쪽을 넣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결과 및 해석. 가열 시간에 따라서 온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A, B, C, D 우리 아까 앞에서 봤지? A는 물하고 에탄올하고 같이 그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B는 78도 돼 있으니까 에탄올이 끓어 나오겠지, 맞지? 그 다음에 C는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D는 물이 끓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표에 B 안 봐봐. B. 알코올 냄새가 나는 물질이 보인다. 그 말은 에탄올이 거기서 보인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D. 냄새가 없는 물질이 보인다는 것은 물이 거기서 끓어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밑에 정리봐요.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어떤 물질부터 먼저? 낮은 물질부터 먼저 끓어 나오고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은 나중에 끓어 나옵니다. 알겠죠? 그 밑에 1번, 2번, 3번 어떻게 한번 풀어봅니다. 근데 그 끓인 쪽이 어떻게 방송해요? 끓인 쪽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 그래가지고 저거들끼리만 있을 때는 이렇게 튀어나올 거를 거기에다 다른 놈 하나 집어넣으면 정말 뭘까 이러면서 쳐다본다가 그러나
자, 3번에는 막 장하게 쓸 필요 없고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물보다 먼저 끓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있으면 된다.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물보다 먼저 끓어 나온다. 자, 끓여도 되나? 선생님 키가 얼마야? 저 159요. 99? 와, 밥 한 3숟가락만 더 먹으면 60 되겠는데? 유림이가 얼마지? 62. 아, 그래? 더 크게 보인다, 야. 쌤, 네, 눈은 신발이 그래서. 내 눈은 오. 진짜 66 이렇게 보여. 비율이 좋아. 비율이 좋아. 그렇다는 소리는 소윤이 너는 뭐야? 비율이 좋아? 그렇게 작아 보이는데. 애들이 뭐 작아 보이는데 덩치가 작거든. 네가 지금 살이 안 쪄서 그래. 이현수는 어? 현수야, 상처받지 마라 이거야. 왜냐면 몇 센치인지 궁금해서. 우리가 버섯을 키울 때도 그 버섯 종류를 갖다가 키우기 위해서 망치로 억수로 자극을 줘야 돼요. 이현수가 때려줘요. 버섯이 됐어. 억수로. 그러니까 키가 안 크고 있으면 남들이 키를 클 수 있도록 자극을 억수로 줘야 돼. 그럼 내가 무럭무럭 커. 너무. 자, 쌤 다 불러줄게. 누가 더 작아? 비슷해. 자, 1번. 너무 작구나. OXOOOO입니다. OXOOOO. 그 다음 2번에 B. 그 다음 아까 3번은 했지.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물보다 먼저 뭔가 많이 시킨 것을 가지고 놀라운 거 다음 82쪽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필기해. 신시 아까 하나 했어요. 자, 밀도차를 이용. 밀도 차이 이용.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고체하고 액체를 구분해서 배워야 됩니다. 고체, 혼합물 분리를 할 거예요. 밀도차를 이용해서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겁니다. 너희들 예를 들어서 쌀하고 있잖아. 쌀. 스타이로폼하고 섞여 있어요. 하이로폼이요? 그 스티로폼 같은 거 있잖아. 아,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막 벽에다 뜯으면 작은 알갱이 들었으면 안 나오잖아. 그거하고 쌀하고 섞여 있어. 이거 분리하세요. 쌀 크기랑 스티로폼 크기랑 크기가 비슷할 겁니다. 하나하나 하나하나 핀셋으로 줄래. 그럼 한 종일 걸리는데. 물에 넣어요. 그렇지. 아. 그래서 고체 오랑물을 분리하려고 그러면 어떤 놈이 필요하냐면 두 물질의 중간 점도 밀도 가진 액체를 준비합니다.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의 액체를 준비해서 거기다 넣으면 되는데, 근데 이 준비한 액체 있잖아요. 액체. 이 액체는요, 두 고체를 녹이면 될까 안 될까? 녹이면 안 됩니다. 알았지? 하나를 없애보면, 나는 분리하고 싶은데 하나를 없애본다. 그건 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요런 놈을 준비해가지고, 자, 다음,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물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떤 놈은 여기에 가라앉고, 어떤 놈은 여기 뜨겠지, 맞지? 요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를 분리하면 된다. 아까 우리 쌀하고 스타이로폼하고 있으면 물에 집어넣으면 스타이로폼이 뜨겠지, 맞지?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걸 쌤이 A라 그러고 요 밑에 있는 걸 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밀도를 갖다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밀도가 제일 큰 놈이 누구? 알아요. 요 A, 물, B 중에서 B. 그 다음이 물. 그 다음이 A.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두 고체의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 물을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알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얘 밑에다 선 적을게. 자, 요거에 해당하는 얘가 좋은 벽시 고르기. 좋은 벽시 고르기. 너희들 벽시 알아요? 벽시. 벽시가 쌀이 이렇게 있으면 이 껍질을 까기 전을 벽시라고 부르지 맞지? 그럼 우리가 이 벽시만 보면 그 안에 쌀이 있는지 쌀이 없는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 쌀이 안 들어있으면 쭉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쭉정이하고 쌀이 있는 벽시하고 구분하려고 그러면 물이 넣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신선한 달걀 고르기. 신선한 달걀 고르기. 너희들 신선한지 안 신선한지 달걀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깨봐야 되지 마세요. 깨었을 때 노른자가 퍼트려졌다 그러면 오래된 달걀, 노른자가 선명하게 나타나더라 그러면 신선한 달걀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안 먹을 건데 다 깨서 뭐 해요, 맞죠? 그래서 이 신선한 달걀을 고를 때 소금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신선한 달걀은 바닥에 가라앉고 알겠지? 오래된 달걀은 위쪽에 있어요. 어떤 껍질을 짜게 되네. 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분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바로 2번 이래가지고 우리가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겁니다. 액체 혼합물. 요때 요 액체 두 놈은 서로 섞이겠나 안 섞이겠나? 안 섞여요. 밀도차니까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물과 기름 같은 놈이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자, 요렇게 생긴 거가 깔때기. 이걸 우리는 분별 깔때기라고 해요. 용어도 알아두세요. 분별 깔때기. 그럼 일단 분별 깔때기를 갖다가 요 안에 두 액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자, 선생님 여기다가 물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요래 가지고 기름 이렇게 쓸게. 물하고 기름 서로 섞이지 않고. 누가 무겁지? 물이 무겁지. 그래서 물이 바닥 밑에 깔려있으면 돼. 그럼 이거 두 개를 분리할 때 제일 먼저 요 밑에 빈 비커를 풉니다. 빈 비커를 둬서 콕을 열면 누가 물이 밑으로 내려가겠지만, 그래서 밑에 있는 요거는 이제 아래로 분리합니다. 아래로 분리. 그 다음 요거 한번 볼래? 내가 이 콕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럼 물이 밑으로 내려가겠지만, 그럼 얘를 내려갈 거 아니야. 내가 이 콕 잠글 때 이 중간에 딱 연결을 해서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하겠지. 그래서 요걸 풀이하지 마. 그냥 드러나고 알겠지. 콕을 열어가지고 여기 지금 물이 밑에 담배져 있는데 나중에 콕이 있으면 요 정도 물이고 요 정도 기름이 요 상태에서 멈춰야 돼. 이걸 멈춰야만 요 밑에 있는 너무 순수한 물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멈추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물은 분리했대. 그리고 새로운 비커를 갖고 와가지고 콕을 또 열어. 콕을 또 열면 이제 콕을 열면 그럼 얘들이 또 내려갈 거 아니야, 맞지? 네. 내려가면 여기는 물도 있을 거고 기름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알겠지? 그때 콕을 잠그면 그럼 요 위에 있는 건 전부 기름이다,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갖다 버리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갖다 버리고 이제 여기는 기름만 있기 때문에 이 기름을 갖다가 어디로 분리를 해야 되냐면 이거는요 또 밑으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다른 데로 부어야 돼요.
적어놔라. 기름은 이쪽으로 분리한다. 선생님 왜 얘도 그러면 요 아래쪽으로 콩 열어서 비크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여기 물이 지나갔던 길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기름을 분리하지 않고 위로 가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다. 됐다. 그러면 요게 해당하는 물과 식용유. 물과 식용유 무슨 차이용? 밀도 차이용. 쌤이 아까 처음에 서두에 했잖아. 4개 있었지. 무슨 차이 처음에? 끓는 점 차이. 두 번째, 밀도 차이. 세 번째, 용해도 차이. 네 번째, 이름 긴 거. 크로마토그래피. 이름 네 개. 그래서 물과 식용유 그러면 밀도 차이. 그 다음에 간장과 참기름. 둘 중에 누가 무겁지? 간장이 무겁지. 너희들 만두 구워 먹을 때나 뭐 할 때 간장에다가 참기름 위에 약간 올려놓는 경우 있어요. 참기름 위에 뜹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물과 에테르. 둘 중에 누가 무겁지? 물이 무겁다. 에테르라는 거 들어본 적 없지? 물이 무겁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물은 무거운 놈입니다. 앞에 봐라. 물과 식용유 중에서 누가 무겁지? 물. 간장 참기름 중에서 간장. 물과 에테르 중에서 물. 그 다음에 물과 사염화탄소 감이 있어요. 사염화탄소. 물과 사염화탄소. 사염화탄소 화학식 어떻게 쓰게? 탄소부터 먼저 써야 되니까 C 써야 되겠죠. 염화는 CL, 사는 CCL, 사염화탄소. 들어봐라. 왜 이걸 들어야 되냐면 이 둘 중에서 누가 무거울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하여튼 물이 무거운 놈 중에 하나인데 물보다 더 무거운 놈이 나왔으니까 이건 좀 외워주세요. 사염화탄소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이 정도만 알아놨어요. 됐나? 됐습니다. 책 봅시다. 자, B 아까 우리 줄 쳤는데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먼저 1번에 고체 동그라미 쳐보세요. 고체 원화물을 갖다가 분리를 할 건데 자, 뒤쪽에서 읽어볼게.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은 줄 쳐라.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고 그 밑에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는 액체.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가볼게. 액체보다 밀도가 작으면 위에 떠야 되겠지, 맞지? 액체보다 밀도가 크면 아래로 가라앉아야 되겠지?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세요. 오른쪽 그림 보면 밀도가 제일 큰 게 누구야? B.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A. 그렇지, 맞지?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놓고 그 밑에 고체 혼합물의 분리 얘 동그라미 쳐서 앞에 별표 하나 때려라. 알아둬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줄 쳐라. 좋은 벽시 고르기. 그러면 밑에 보면 쭈쭈니하고 좋은 벽시하고 이렇게 소금물로서 분리할 수 있겠지, 맞지? 두 번째가 줄 쳐라. 신선한 달걀 고르기. 그것도 소금물에 넣으면 신선한 달걀은 아래로 가라앉고 오래된 달걀은 위쪽에 뜹니다. 세 번째가 줄 쳐라. 스타이로폼과 모래의 분리. 요거 물에 집어넣으면 모래는 아래 가라앉고 스타이로폼은 위에 뜰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그 밑에 2번 액체 혼합물을 분리를 해서 액체 동원해 쳐라. 자, 뒤에 줄 쳐라. 서로 섞이지 않고 줄치고 작업을 하나 때려라. 저 뒤에 줄 쳐.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여 분리. 그럼 분별 깔때기가 뭐야? 그러면 밑에는 그 그림이 나와 있는 그게 분별 깔때기입니다. 분별 깔때기에 두 액체를 갖다 A, B를 집어넣는데
밑에 있는 놈이 밀도가 큰 놈이지, 맞지? 동그라미 2번 분리 방법. 마개를 연 후 꼭지를 돌려서 자, 줄쳐라. 아래층의 밀도가 큰 물질부터 먼저 분리. 뒤에 줄쳐라. 위층의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쪽 입구로 분리. 쌤 아까 얘기했지. 아래쪽에 밀도가 큰 놈은 밑으로 분리합니다. 아래로 분리. 밀도가 작은 놈은 위로 분리해야 돼요. 알았지? 그걸 갖다가 줄쳐본 거야. 그 밑에 3번 액체 혼합물을 분리해. 얘 동그라미 쳐서 작은 별표 하나 때려. 그 밑에 표. 자, 줄쳐라. 물과 식용유 줄쳐라. 너희들 물과 식용유 중에서 누가 무겁지? 물. 뒤에 줄쳐라. 간장과 참기름 줄쳐. 누가 무겁지? 세 번째 거 줄쳐라. 물과 에테르. 누가 무겁지? 물. 뒤에 줄쳐라. 물과 사용화탄소. 누가 무겁지? 산화탄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강의의 3번 잠깐만 볼까? 3번. 너희들 스포이드가 뭔지 알아요? 네.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액체 혼합물 분리되어 있는데, 자, 밑에 줄쳐라. 액체 혼합물이 양이 적을 때는 줄치고, 그 밑에 좀 스포이드 그거만 줄치면 됩니다. 스포이드로 분리하면 됩니다. 양이 적을 때는 스포이드로 분리하고, 양이 많을 때는 분별 정류입니다. 아까 분별 깔때기. 다시 본문에 3번 가자.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의 예. 그래서 너희들 사금 채취. 사금이 보통 우리가 흙 속에 보면 금이 들어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흐르는 강물에 그 흙하고 막 이렇게 막 쟁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쟁반에 누가 남지? 금이 남지, 사금이 맞지? 그러면 흙하고 사금 중에서 밀도가 누가 커요? 사금이 밀도가 큰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할 때 그 밑에 보면 오일 펜스를 설치하거든요. 그게 바닷물하고 기름하고 둘 중에서 밀도가 누가 커요? 바닷물이 크지, 맞지? 그래서 그 위에 기름이 위에 뜨기 때문에 오일 펜스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혈액 분리. 너희들 혈액 뽑아봤나? 혈액 뽑아갖고 통에 담으면 요렇게 있지, 맞지? 네. 요 색깔 무슨 색이야? 빨간색. 빨간색이야. 근데 이거를 너희들 원심 분리기라고 했습니다. 네. 원심 분리기로 막 회전하는데 기계에다가 요걸 집어넣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두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두 개의 층으로 분리됩니다. 이렇게. 그럼 아래쪽에는 색깔이 검은색하고 위쪽은 색깔이 어두운 색깔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걸 갖다 뭐라 부르지 않아? 혈구. 그렇지. 혈구. 위에 있는 거는 혈장. 팔자. 알았지? 그렇게 분리하는 거, 그것도 밀도 차를 이용하는 거. 그렇게 보면 돼요. 아, 밑에 나 있구나.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네모 넣기 있지? 잠깐 풀어보세요. 다 됐어. 다 풀려줄게. 자, 1번. 1번이 아니고, 중간, 액체, 그 밑에, 작은, 큰, 분별 깔기. 됐습니까? 네. 오른쪽 숙제. 다음 페이지 넘기다. 85쪽. 85쪽에 B 갑니다. B. 물과 식용유 동그라미 쳐볼래? 걔들 섞이나 안 섞이나? 안 섞여요. 무슨 차이로 분리해야 돼요? 밀도차. 쳐봐라. 밀도차. 그 밑에 첫 번째 사진에 보이는 그 그림 이름이 뭐지요? 분별밖에. 분별 깔때기다, 그랬지? 물과 식용유의 혼합물을 분별 깔때기에 넣고 마개로 막은 후에 혼합물이 두 층으로 나눠질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층이 나눠지면
마개를 연 다음 꼭지를 돌려서 아래층 액체를 풀린다. 아래층에 물이 빠져나오겠지, 맞지? 네. 그 다음에 3번 분별 깔때기의 위쪽 입구를 이용해서 위층의 액체를 다른 비커에 받아낸다. 그래서 기름은 식용유는 위쪽으로 받아낸다. 그 밑에 결과 해석 봐라. 아래층에 분리되는 것은 물, 위층에 분리되는 것은 식용유. 그 밑에 정리 들어갑니다.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을 어디에 넣고 분별 깔때기에 넣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밀도가 작은 물질은 아래. 아래. 높은. 위층에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층에 위치한다. 밑에 1번부터 3번까지 어떻게 한번 물어봅시다. 뭐래? 이러네. 자, 풀어줄게요. 자, 1번 OOXXOO. 이번에 A 물, B 사이만탄소. 3번에 밀도가 작은 물은 위에 뜨고 밀도가 큰 사이만탄소는 아래로 가라앉는다. 됐습니까? 네. 숙제 나갑니다. 86쪽부터 89쪽까지 숙제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전압하고 전류 시험 치니까 너희들 전류하고 전압 단어는 쉬운 파트가 아니고 어려운 파트입니다. 어려운 파트면 공부를 갖다가 학교 시험 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잘 해와야 됩니다. 그렇죠? 맞지?